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이제는 초고속 변화 사회라고 일컫는 우리 사회. 그 속도에 맞춰서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자,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숨겨진 속살, 길과 풍광을 찾아 길 위의 인문학자로 행복한 지도를 그려나가는 아름다운 길 연구가 김성주. 그만의 창직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쉼과 여유, 힐링까지 전해주는 게 바로 여행이죠. 최근에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철학적인 해석으로 풀어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여행 인문학 강사로 활동 중이신 김성주 대표, 신직업 창직가 협회 윤선현 부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아름다운 길 연구가 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이름을 장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법의 길에서 여행의 길로 네. 직업 전환을 했었죠. 아, 그때 이제 그냥 여행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 정체성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한 6개월, 1년 가량 계속 다양한 어떤 네이밍을 했었는데 여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길 위에서 펼쳐지는 어떤 아름다운 행위이거든요. 네. 그래서 길 위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풀과 나무, 역사, 자기 발견 네. 등등들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운 길, 물리적인 길 그리고 길 위에서 펼쳐지는 어떤 다양한 어떤 성찰적 사유들을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길 연구가라고 장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법의 길에서 여행의 길로 변환을 하시고 네. 걸어오셨다고 하니까 오늘 얘기가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6개월 동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직업명을 지었거든요. 네.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해지네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길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아름다운 길이 제 여행에 꼭 들어가요. 네. 제가 여행 탐방 진행을 할 때. 그래서 그 길이 위해서 사람들이 힐링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뭔가 또 인문학적 성찰 그리고 자기 삶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런 지식까지도 얻게 하는 게 제 네. 여행 탐방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는 그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서 하는 여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하시는 일과 좀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의 어떤 그 진행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일단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데 주안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지식은 최소화하면서 그 지식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우리 삶의 문제하고 좀 접목이 되는 것들을 끌어내서 그걸 인문학적으로 좀 풀어내는 거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지금 참가하고 있는 요 수강자 또는 참가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면 제가 진행을 이렇게 현장에서 잘 얘기하지는 않죠. 그 자기와 관련된 어떤 네. 성찰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행 인문학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직업명이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부회장님? 네, 그동안 오랜 기간의 어떤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직업 타이틀로 좀 보여지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직업 타이틀은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을 때 그 직업에 대한 연관성이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네. 좀 다소 길 수 있겠지만, 이제 아름다운 길 연구가라는 타이틀 속에 지금 하시는 일과 또 이제 어떤 활동에 대한 소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잘 소개가 된 것. 좀 잘 지어진 직업 타이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6개월 정도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이 일을? 지금 제가 지금 8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법의 길을 벗어나서 여행의 길로 들어선 지가요. 아니, 법학도에서 어떻게 여행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 이런 변신을 하셨나요? 법을 계속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네. 법률회사 사무실을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
구본영 변화경영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그 아주 오래 전부터 네. 익히 알고 있었었는데 어떤 우연한 계기가 있어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구본영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또 재능세공사 이기찬이라는 분도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됐죠. 특히나 이제 구본영 선생님이 예. 그 떠남과 만남 재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길에 대해서는 여행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네. 많은 어떤 계기가 있었죠. 그 구본영 선생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고 네.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권유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변호사 김성주보다는 길 위에 서 있는 여행가로서의 김성주가 참 멋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군요. 어떤 영향이 가장 크게 미쳤을까요? 본인이 그래도 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직업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계기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구본영 선생님의 그 여행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준비를 했었고 네. 그 안에서 그 여행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심장이 법전을 펼칠 때 뛰는 게 아니고 지도책을 펼칠 때 정말 뛰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느 순간 문득 찰나간에 인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 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근데 그 전까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한 번도 변호사 김성주가 아닌 경우를 좀 상상을 안 해봤어요. 단 한 번도.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 김성주 그리고 겸 여행가 김성주를 같이 하겠다라는 어떤 뭐랄까요 목표가 있었는데 네.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와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활동이나 인연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변호사의 길이 내 진짜 꿈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 2007년 꿈벗 활동을 또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게 어떤 활동이에요? 2007년도에 구본영 선생님의 연구원들을 서포터즈 응원해 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모임에 이제 우연찮게 가게 되고 활동을 했었고요. 2007년도 12월 경에 구본영 선생님이 진행하는 꿈보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내 꿈이 뭔가, 내 직업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2박 3일 동안 네.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게 되고 제 어떤 여행가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지난 시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도 하셨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직업을 바꿔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쉽거나 후회했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셨는지. 제가 변호사 김성주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처음 인식이 되고 나서는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안 되는 어떤 그 부분에서는 정말 한 털락의 후회도 전혀 없고요. 네. 단지 제가 이제 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까지 네. 참 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죠. 이게 후회는 아니고요. 내가 버틸 수만 있으면 이거는 몇 년이라도 나는 지속할 수 있다. 빵의 문제만 해결돼서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네. 한다고 하면. 예. 네. 그래서 후회는 전혀 없었고요. 생활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주변 반응이 참 궁금해지네요. 부모님의 반응도 그렇고 직업을 바꿨을 때. 뭐 여전히 아버님은 좀 걱정을 하시고요. 네. 뭐 어머님은 뭐 인정을 하시면서 뭐 격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주변에 우리 이제 꿈을 찾아 떠나는 저희 구본영 연구소 분들 그리고 제가 계속 오랫동안 인연을 지속하고 있는 분들은 저의 성장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엄청난 응원을 해주시죠. 네. 저의 뭐 격려 군단
멘토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테이블에 네. 지도책이 있는데 이게 네. 좀 보여주세요. 테이핑이 막 돼 있을 정도로 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만큼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겠죠. 네,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정말 막 빽빽한 떨어지네요. 메모들이 네. 지도에 한가득 있어요. 이게 어떤 메모들인가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행 정보들이죠. 네.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인터넷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여행 정보소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는 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뛴 것들이 상당히 추가가 많이 된 거죠. 네. 어떤 내용들이 기록돼 있어요? 메모지도 많이 붙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던 이제 여행 정보인데요. 맛집부터 해서 뭐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어떤 뭐 이야기까지도 다 들어 있고요. 이 안에 뭐 시도 들어 있습니다. 네. 뭐 박재구 시인의 뭐 사평역에서라는 뭐 시도 뭐 들어가 있고, 뭐 쉽게 말하면은 여행의 어떤 정보, 네. 그리고 그때는 뭐 여행 인문학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안에 뭐 다양한 어떤 그 역사적인, 문학적인 어떤 그 사실들도 군데군데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는 더 이상 공간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기록을 더 해나가고 계세요? 제가 주로 요즘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서울 탐방인데 네. 이 제가 서울 그 지도 책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거 역시도 너무 빽빽해서 더 이상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다가 그냥 조금씩 썼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작년 정도서부터 네. 직접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도착 시간, 도착지, 출발 시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길 연구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다. 아름다운 길을 정말 연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한국의 아름다운 길은 계속 연구를 했었고 지금 서울의 아름다운 길을 정말 제대로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보물인 것 같거든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분실하면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도 분실한 사태가 한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뭐 워낙 길 위에 서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보면은 이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는데 네. 워낙 현장 일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테이핑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관광버스 안에서 네. 여행 진행할 때 그때 분실이 됐습니다. 아이고. 한 45페이지 정도 분실됐는데 네. 뭐 꽤 많네요, 거짓말 45페이지면. 아니 뭐 과장은 전혀 아니고 막 살점이 뭐 하나 진짜 잘라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네, 지금도 가슴이 좀 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걸 좀 이제 디지털식으로 기록을 한다든지 파일로 좀 잘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글쎄 우리 또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제가 정의하는 이 정리는 좀 더 이제 어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험을 통한 어떤 축적된 자료 같은 거죠. 자료. 네. 그러니까 이 정리라는 것의 목표는 저는 이제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것은 하려고 하고 계신 일을 위한 어떤 이제 결과물을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네. 좀 더 최종적인 목적지 같은 걸 좀 정해서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방법, 이제 맞는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정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그러면 사진 같은 거라도 좀 찍어서 혹시나 모를 이제 또 하나의 그래요? 분실 같은 것도 좀 고려해서 그런 류의 어떤 시스템 제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도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요. 네. 여러 권이 있는데 뭐 이 중에 이거 하나인 거고 네. 전에는 분실하고 나서는 주변 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네, 네. 뭐 칼라 뭐 스캔 작업 네. 뭐 이런 것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지도책 갖고 다닐 때는 막 이중 삼중의 어떤 불안감이랄까요? 네. 오늘도 갖고 올 때 굉장히 좀 불안했었습니다. 대신에 이게 여러 권 있다 보니까 스캔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제 1권, 2권, 3권 가기 때문에 동시에 잃어버릴 일은 없겠죠.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정리 부분은 제가 조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에 관해서는 그 한 장짜리
그 서울 지도가 있고요. 네. 한 장짜리 그 전국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핵심적인 어떤 풍경이나 길, 네. 여행지들을 포스트잇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1차 정리, 2차 정리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억 속에 또 저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릿속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인문학과 결합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을 계속 공부하고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영화, 네. 그리고 뭐 교양 강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인문학 강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몇천 편이 넘는 영화, 그리고 다양한 책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섭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하는 게 어떤 무슨 엄청난 정보를 그 전달해주는 어떤 해설사 또는 뭐 가이드의 역할이 아니고 네. 그분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식보다는 그 지식에 들어있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주는 어떤 메시지를 네. 주는 어떤 거기 때문에 뭐 여전히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 철학, 문화, 다양한 것들을 중요한 거는 여행 가고 접목시키는 부분이에요. 네. 지식 자체가 아니고. 네. 그 숲 공부도 하셨다고요? 제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숲 공부입니다. 네. 숲, 뭐 들풀, 뭐 야생화, 생태 이런 부분들을 뭐 다양한 기관들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길 위에서 펼쳐지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길 위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게 들풀, 야생화, 나무, 숲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어떤 삶의 메시지들이 네.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하나의 예를 좀 들어주세요. 아까 그 대추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의 예인데요. 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 뭐 대추 한 알이 열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대추가 겪었을 고난과 고통들. 근데 그 시를 낭송을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낭송을 해드리면서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삶도 그런 무수한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 삶이 연그러진다. 그런데 여행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길 위에서 삶을 연그는 아주 좋은 시간이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짬짬이 이제 던집니다. 길 위에서.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부모님 모시고 또 대표님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어디를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대표님? 일단 엄마 아빠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여행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길로 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길 위에서 천천히 힐링을 하면서 특히 흙길이면 좋겠죠. 또는 숲길, 그다음에 계곡과 흙길 그런 길을 잔잔히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됩니다. 예. 그런 풍광이 좋은 흙길을 찾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하신 분들의 반응을 좀 듣고 싶은데 어때요? 많은 것들을 얻어간다기보다는요. 새로운 인식을 한다고 할까요? 그 작은 어떤 발견의 기쁨이랄까요? 그리고 여행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네. 또 이렇게 길을 걷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여행을 미루면 안 되겠구나. 여행은 정말 미룰 수 없는 자유구나. 네. 라는 어떤 인식을 많이 해 가시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 뿌듯하시죠? 네, 어저께도 진행이 있었는데요. 한참 3시간 자고 강의와 진행을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실시간으로 이제 반응이 이제 오는 걸 보면서 참 기쁘고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멘트 하면서 네. 저는 마지막에 이제 꼭 느낌 나누기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이 끝나고 나서 네. 오늘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하나 그리고 실천하고 싶은 거 하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한번 나눠주세요라고 하면 뭐 한 10초, 20초 동안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서울 탐방을 했었는데요. 기리의 인문학 서울 탐방을 했었습니다.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숨어 있는 곳이 있구나. 내 가까운 곳에. 서울 35년 살았는데 이런 곳은 처음이다. 지방에 뭐 귀농하고 싶었는데 네. 그 생각을 접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왕왕 많이 나옵니다. 예, 굉장히 인상적인 강의였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진짜 눈이 반짝반짝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네. 그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요? 천직인 것 같아요. 천직을 발견하는 게 뭐 너무 드문 확률이라고는 하는데 네. 저는 이 길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거나 진행한다, 또는 새로운 강의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제 작품이다. 그래서 제 연구소 그 카페의 그 주소가 트래블 아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행 예술인데 네. 여행이 예술이 되는 곳이다. 여행을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8년 전에 출사표를 던지고 나올 때의 그 다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흥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일을 할 때는 더 열정적인 모습이겠죠? 네. 노래도 합니다. 노래요? 노래도 하고 자작시도 낭송으로 하고. 네. 참 재밌어요. 예. 아무튼. 그렇군요. 진짜 꼭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8년째 네. 업으로 삼고 계세요. 힘든 게 있다면요? 뭐 물리적, 체력적인 어떤 부분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저는 길 위에 서서 진행을 하기 전까지 네. 다양한 어떤 연구를 하게 되겠죠. 길을 다시 답사하고, 요 대목에서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라고 연구를 하죠. 심장이 뜁니다. 네.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진행할 때 그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눈빛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는 게 그거는 그 희열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좀 힘들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자리를 지금 이제 잡기 전까지 네. 한 지금 8년 차인데 한 절반의 어떤 그 생활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생활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생활이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제 일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 밥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계속 그 컨텐츠, 내용 이것들을 쌓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 컨텐츠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 부분들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부회장님도 창직을 하셨잖아요. 네.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어려우셨나요? 제가 이제 6년 차가 됐어요. 이제 만 5년이 되었는데 네. 저 역시도 창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 네. 직장 생활을 딱 끊자마자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쯤이 되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창직가든지 똑같은 고민일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직업을 많은 분들한테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런 기술 같은 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리 컨설턴트를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정말 많은 어떤 시간과 노력을 좀 기울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직업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그걸 알리기 위한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같은 경우에 그런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직업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김성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적인 부분에서는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 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를 알리는 데는 좀 쉽지는 않았죠. 저는 그냥 어찌 보면 브랜드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습니다. 네. 강의하고 준비하고 한 건 한 건 작품을 만드는 심정으로 했었고
연결해서 공공기관이죠. 뭐 도서관이라든지 네. 각 기관에서 이제 강의나 진행을 해가 오면 뭐 그거를 온전하게 잘 해주는 걸로 저는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본인의 브랜드를 어느 정도 이제 이뤄내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출판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네. 뭐 현장 계속 기류해 있다 보니까 자꾸 출간은 좀 늦어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다 보니까 네네. 콘텐츠가 쌓이죠.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출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8년 정도 지금의 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데요.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쭉 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거는 정말 여행이 맞구나. 전에는 혼자 즐겼지만 지금은 여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강의를 듣는 분들이 여행을 통해서 정말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이제 제 사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연구소 그 모토가 여행을 통한 삶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이런 어떤 주제,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방향대로 가기에는 너무 험난했어요. 실제로 구본영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셨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네. 혼자서 많이는 아니고요. 산에서 몇 차례 울었던 적도 있고 내가 네. 이렇게 노력하는데 근데 우연하게 이제 제가 활동하는 걸 알고 이제 현대백화점 그 문화센터에서 네. 여행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 강의를 하게 됐고요.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런저런 기관에서 이제 의뢰가 오면서 계속 브랜드를 쌓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창직을 해서 금전 문제가 힘들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3년이 필요한가요? 보통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3년 정도를 굉장히 이제 변곡점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3년 정도 창업을 좀 유지를 하면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되었다. 물론 3년이라는 시간 후에도 안정이 안 되시는 이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기업의 형태로 본다면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이제 긴, 잘 버틴 기간일 수 있겠죠.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창직가들에게는 네. 한 3년 정도의 시간은 다소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거의 이제 처음부터 생계 문제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되고 지속성인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유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어떤 활동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창직가들은 한 1년 정도 안에는 최소한 본인의 어떤 자신의 네. 좀 더 이제 향후를 위한 계획 같은 것도 좀 철저히 세워서 그 정도의 준비 기간을 염두에 두고 창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창직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래도 1인 기업 그리고 직원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이제 1인 기업이냐 직원의 그 유무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비용의 차이나 어떤 업무의 어떤 그 좀 확대 같은 부분에 대한 차이가만 있을 뿐 저는 1인 기업이든 어떤 좀 기업 그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형태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그렇군요. 물론 금전적인 부담은 다소 클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어떤 부담 부분에 본다면 비슷할 수 있겠죠. 실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 그리고 실제로 창직을 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창직을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또 자신이 어떤 발견한 창직 컨셉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이제 시장성, 확장성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이제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문가 분들은 그 분에 대한 어떤 실제 삶과 그동안의 고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실제 어떤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죠. 네. 그 중에는 뭐 시장성도 중요할 수 있겠고 네. 그분의 전문성, 그다음에 이제 그 컨셉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목적지에 대한 어떤 지속성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어쩌면 보시는 관점 자체가 많이 틀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창직에 대한 엄두를 둔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사업, 자신이 하고자 하는 창직 컨셉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여행인문학 강의라는 컨셉으로 네. 김성주 여행인문학 여행 미룰 수 없는 자유라는 컨셉으로 여행 강의 시리즈 강의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진행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매주 서울 여행을 탐방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길과 숲길에서 좀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주 찾아오세요? 어떤 분들이 오세요? 아무래도 좀 시간 여유가 좀 많으신 그 중년 장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좀 많고요. 네. 간혹 이제 남자분들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할 때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죠. 네. 자, 지금 현재 본인이 계획했던 그림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다른 분들은 좀 더딜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제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한 어떤 완성도, 숙성을 하면서 네. 오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완성도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조금 조급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노하우가 쌓였어요, 이제. 네. 후배들에게 어떤 노하우를 좀 전해준다면요. 한 7, 8년 전에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여행 연구원 제도 여행 이런 연구원 거를 제도. 생각했어요. 네. 이제 구본영 선생님께서 연구원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행을 계속 해오고 계셨는데 저 역시 여행을 통한 그 연구원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걸 구상을 좀 했고요. 네.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여행인문학 지도사 양성과정 뭐 이런 취지로 네. 단순히 그냥 그런 여행이 아니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어쨌든 정말 좋은 성찰적 도구가 여행에 접목되어서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게 이제 제 중기적인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계획들을 세워가고 계신데요. 그 후배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없다. 네. 그거는 뭐 검색해서 나올 수 있고 책을 읽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지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삶적인 부분, 참적인 부분들을 끌어내서 그것들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 지식의 나열은 좋은 컨텐츠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어떤 관광지나 이런 데를 같이 갈 때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정보 같은 건 안 주는 거예요? 제가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익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대략적으로 이제 아주 핵심적인 어떤 지식 정보를 드리고 거기서 연결되어지는 우리 삶의 어떤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전달을 하죠. 네. 알려진 좋은 곳들도 많지만 대표님은 또 남들이 모르는 좋은 곳들을 많이 알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여행 정보서가 있겠죠. 인터넷도 있겠고 일단 저는 지도를 많이 봅니다. 네. 지도를 보면 뭐 길의 느낌, 강의 흐름, 그리고 바닷가 언덕 이것들이 보이죠. 그러면 그 어떤 정보보다도 그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그 지도를 보고 상상하는 그런 게 가장 큽니다.
물가, 강가, 호숫가 이렇게 찾아내죠. 그래서 직접 현장을 이제 답사를 나가시나요? 예. 그래서 가장 만족하는 곳,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워낙 많은 곳이 있을 텐데요. 네. 저는 풍경이 좋은 흙길을 참 좋아합니다.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청풍호 흙길을 청풍호 흙길. 네. 많이 권해드려요. 어, 그리고 대청호 쪽도 지도를 보시다 보면 그 비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뭐 임도 차원의 어떤 흙길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 역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고요. 흙길 말고 또 다른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여행의 어떤 5가지 적이라고 하는 여행 네. 5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강의에서 전달하거든요. 네. 뭐 예컨대 사람이 많은 곳. 네. 이 기준은 이제 힐링을 하겠다 하고 하는 그 기준입니다. 네. 사람 많은 곳, 소음이 있는 곳, 네. 그다음에 주차장, 매표소, 식당가가 있는 곳, 주차장이요? 네. 예. 그다음에 인공구조물, 그다음에 시멘트 이런 곳들이 있는 곳들은 우리의 진정한 힐링을 방해한다. 이런 곳들이 없는 곳으로 떠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행의 5가지 벗을 또 얘기하죠. 네. 그래서 여백, 바람, 풍경, 흙길, 자연.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제가 여행지를 발굴하고 또 강의에서 정보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즐겨 찾아갑니다. 얘기를 듣기만 해도 막 상상이 되면서 힐링받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피해야 할 곳으로 주차장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주차장은 이해가 안 돼요. 주차장은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좀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차장이 많다는 곳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고 너나 없이 알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네. 전 국민이 이제 알고 있는 곳이 되겠죠. 네. 자, 근데 주차장은 뭐 관광지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주차장을 피한다면 갈 여행지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차 여행을 전해드려요. 시간차 여행이요? 예. 예컨대 선운사를 간다고 했을 때 네. 그 선운사에서 도서람까지 걷는 그 흙길이 또 계곡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단풍 시즌에 간다고 하면 네. 인산 인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시, 10시경 전후에 일찍 시작한다면 네. 주차장에 있는 유명 관광지도 정말 편안하게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여행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본인이 직접 개발하신 그런 길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풍호 네, 네. 길인데요. 본인이 직접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길은 다 있거든요. 길은 어디나 있습니다. 단지 그 공간 구성을 해서 제가 같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소통하면서 가는 그 길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과거 여행업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았었던 적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업 관련 창직 조금 꺼려지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 자신만의 좀 컨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여행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 대형 여행사, 소형, 중형 여행사들이 있지만 이제 그쪽 분야하고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편하고 쉽게 여행하는 게 어떤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하는 여행 그리고 저희 이제 후배들 이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이야기, 네. 어떤 컨셉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대형적으로 이렇게 대형적으로 커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반복되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네. 그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 예, 그 사람 자체가 작품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겠어요. 네. 네,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니까 여행사 판매율에서 이제는 자유여행이 70%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최근 상황이 반영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그 나그네 여자입니다. 그래서 네. 나그네가 돼서 혼자 떠나는 게 여행인데 일반 어떤 여행 상품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여행의 어떤 그 편의성을 주면서 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 거는 여행사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선호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제 성주 대표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여행업을 창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자신만의 어떤 맞춤형 여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 혼자 가시는 여행도 있겠지만 여행은 또 이제 뭐 가족이든 좀 편한 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성향과 네. 스타일에 맞춰져 있는 여행 같은 거를 좀 고려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여행 상품으로서의 어떤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앞으로 계획 좀 여쭤볼까요? 한 여행 인문학 강의 한 50강 정도를 만들어서 네. 소화하는 거죠. 그 수익 구조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잘 진행이 되면 추후에 책이 나오고 아울러서 기업체에서 요즘 기업체들도 어쨌든 그냥 어떤 직무 교육뿐만 아니고 네. 이런 어떤 여행, 문화, 예술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기업체 그 임원들, 직원들 또는 뭐 VIP 고객들이 되겠죠. 네. 그분들 대상으로 여행 강의나 탐방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길 연구가 직무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그동안 8년간의 시간을 좀 이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뭐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곳도 보시고 또 다양한 분들과의 어떤 만남이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의 시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책을 말씀하시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출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뭐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도 하고 제가 거의 1999년에 출판사에 처음 근무했을 때 당시에도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원하시는 어떤 책이라는 어떤 출판물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향후에 하려고 하시는 인지도를 알리거나 그런 거를 너무 좀 그게 거의 어떤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출판물 자체가 이제 경기의 영향을 많이 타고 또 사람들이 일단 책을 많이 안 읽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좀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방법적인 거라는 것은 뭐 책 쓰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쓰기보다 그러니까 책은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이라면 책을 쓰기 위한 이제 어떤 자료 축적이든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류의 어떤 정보 자료 같은 것처럼 간단하게 정리된 것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이북이 되든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이제 좀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류의 정보를 통해서 좀 더 출판을 하기 위한 준비 같은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업체 공략 또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예. 제가 저도 정리 컨설턴트란 직업을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걸어오셨던 길과 좀 비슷한 길을 걸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적인 아는 분들과 네. 통해서 강의도 좀 했었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거의 2010년은 뭐 전국에 있는 백화점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당시 목표가 뭐였냐면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업 강의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떤 그 사람들이 저의 강의를 찾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서 저는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거 좀 뒤져가면서 기업 교육 담당자들이나 강사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사이트를 막 뒤져가며 이제 찾아가서 모임도 좀 참석하고 또 인간관계도 좀 맺었고 네. 또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하는 강의 거의 반 이상은 기업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좀 투자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마케팅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데에서 좀 도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하셨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책은 네. 돈 안 드는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이제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보통 이제 기업에서나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뭐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네. 뭐 이렇게 뿌려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 그 전단지도 하나의 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마케팅이 무엇일까를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네. 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NS 같은 거겠죠. 지금도 운영하시고 있는 뭐 카페도 좋은 SNS 같은 걸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킬까? 저는 이제 정리 관련된 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거든요. 오. 그래서 그 카페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네. 그걸 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공부도 했고 연구도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앞으로를 염두에 둔다면 돈 안 드는 나만의 마케팅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일반화된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창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직자시니까 네. 좀 도움 말씀을 주세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쉽지 않은 길이죠. 그것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하나하나 나한테 어떤 주어진 일, 프로젝트 이거를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화가가 자기 작품 하나 그리듯이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늘 접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또 좋은 여행 팁이라든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여행을 많이 미룹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여행 미룰 수 없는 자유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미룰 수 없는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데 그 동그라미에 들어갈 거에서 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정말 여행은 자유인데 우리는 너무 미루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호시탐탐 여행을 떠나기를 많이 권장하고 선동하지요. 길 위에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힐링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여행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여행을 가서 그냥 쉬고 오는 것 말고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김성주 여행연구소 김성주 대표 그리고 신직업 창직가 협회 윤선윤 부회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능성연구소 대표 서종우입니다. 창직과 기업의 역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어떤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청년들 역시나 어떤 기업에 들어가야 자기의 새롭다는 생각으로 재능과 경험을 펼칠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판으로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판에서 지금 직업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은 단순한 R인지 아니면 장기판 내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를 둬야 되는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선수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을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R인지 아니면 스스로 작전을 기획할 수 있는 선수인지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선수로 주체적 판단으로 도전의식이 뛰어난 젊은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스펙을 오히려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높은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유례가 없는 굉장한 스펙들을 가진 청년들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높은 스펙에 비해서 그 경험의 질은 어떤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단순히 명령을 기다리는 R인지 아니면 주체적으로 선수처럼 작전을 기획할 줄 아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축구로 치면 공격수를 뽑을 건지 수비수를 뽑을 건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었습니다. 해적이 되어라. 왜 해적이 되어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해군도 있는데요. 수비수 역할이 필요한지 공격수 역할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해적이 되어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건 마치 도둑이 되어야 될 것이냐, 도둑으로부터 나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떤 쪽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도둑놈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더 폭넓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해적은 해군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관점으로 자신이 얻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관찰과 주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해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사고를 하지 못한다고 스티브 잡스는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서 색다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비수 역할을 하는 해군이라기보다는 공격수 역할을 하는 해적이 될 것을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입니다. 창직과 기업의 역할에서 왜 창직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채용을 해달라고 얘기하냐면 실패 경험의 차이에 있다라고 봅니다. 창직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해적의 관점입니다. 무엇이냐? 기존에 있는 수비수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자기 역할,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수비수 역할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빈틈을 찾아내는 도둑이 어떤 쪽으로 침투를 하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틈새를 열심히 찾고 있었던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창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틈새가 되는 것, 모두가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바라보던 그 사물, 그 일의 내용, 그 일의 의미와 가치들을 색다르게 해석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와 실패들을 반복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스펙이 과잉되어 있는 사회이지만 실패를 경험한 세대들은 오히려 적어지고 있습니다. 한 디지털 전문가가 최근에 이런 청년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색다른 길을 나가기보다는 미리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길을 사전에 점검하는 준비는 스펙은 대단하지만 정말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스스로 모면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경험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지적 능력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발견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실패를 통해서 그 미묘한 차이를 확인하고 그것을 습득해 나가는 지적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기업가 여러분들이 이 창직에 도전한 친구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해적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시장을 무수히 색다른 방법으로 뚫고자 노력했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스펙보다는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마시고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신입사원 채용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실무 역량이 떨어져서 다시 실무를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취업 현장 바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얻어냈던 그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셨던 유홍준 교수께서 아는 만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아는 것이 있어야 색다른 시장과 경험들을 느끼고 뚫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만큼 본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세상이 흐름이 읽힙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느 만큼 보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 세상을 읽어내고 뚫어내는 그 날카로움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창직 활동에 나왔고 창직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바로 세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고 싶은 만큼 그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가 여러분들께서 창직 활동을 통해서 실패와 실수를 한 경험이 있는 그런 경험이 쌓여 있는 친구들을 채용하셔서 기업의 색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직과 기업의 활동 세 번째, 창직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채용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진로교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진로교육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진로교육 활성화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양분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도전하는 청소년들 또한 늘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